저는 2014년도에 지역인재 9급을 통해 입사한 김미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릴까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아는 선배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물어보고 싶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내가 공무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로를 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중학교 때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뭐 무역이나 상업거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문계보다는 이제 상업거래 과목과 회계 과목이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좋겠다 해서 특성화고에 진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배울 수가 있잖아요. 교과목으로. 그래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 무역 동아리와 창업 동아리, 인터넷 쇼핑몰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뭐 공무원 면접을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관심이 가게 되어서 그냥 이런 걸 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대학교에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3 때는 이제 선취업 후 진학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취업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그 선생님께서 너는 한번 지역인재 제도에 한번 서류를 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서류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인재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인재 제도는 6개월간의 수습 근무를 거친 후에 임용이 되는 제도이고요. 특성화고와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인재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입사를 해보니까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옆에 지역인재 제도에 합격한 선배가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서 적어 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역인재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중에 첫 번째로 적성과 흥미가 맞는 직렬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업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분야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직렬을 찾으셔야 돼요. 지역인재 제도에는 총 13개의 직렬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입사한 관세직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회계 직렬 이렇게 총 13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상업 계열이 아닌 기계직 같은 경우를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타 직렬에 지원하고 싶으실 때 이 지역인재 제도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있으면 그 직렬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 중요한데요. 지역인재에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학과 성적이 3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인 사람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는 9급 공무원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서를 쓰신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총 3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9급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사실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올해는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하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불가능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와서 여기 밑에
들어가는 방법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역인재에서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아마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겠다, 이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면접은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과 어떤 과정에 따라서 시험을 봤나 하고 적어보았는데요. 일단 필기를 합격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한 3분 정도, 저는 3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3분 정도의 면접관님이 앉으셔서 어떤 자기가 사전 조사서를 쓴 걸 바탕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사서에 동기와 비전을 쓰시오, 그리고 친구들이 싸웠을 때 해결한 내용을 쓰시오, 그 다음에 열정을 쏟은 것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기술하시오 등의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질문은 사전 조사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왔는데, 제가 사전 조사서에 동아리 활동과 창업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열정을 쏟았다라고 서술을 해놔서 그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서술하는 자세하게 질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가져야 할 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평소에 인성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나 등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하고 필기도 보고 면접도 보면 이제 최종 수습 근무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3주 정도 공무원의 공직가치나 행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어떻게 세관 업무가 진행되고 자세한 세관 업무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세관 견학 및 실습 등을 통해서 제가 어려움 없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제일 고민을 한 게 이 지역인재 제도를 내가 지원하면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미 공무원이 많이 난이도가 있었고 경쟁률이 세서 내가 어차피 지원해봤자 떨어질 텐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고민 상담을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뭐하러 하냐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네가 떨어진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서울세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고졸로 들어왔으니까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사이버 한국외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히 큰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맞는 일을 결정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업무도 9시부터 6시에 퇴근하는 업무도 있지만 3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뀌거나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 지역인재 제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만약에 맞지 않는다면 더 어려운 공직 생활이 될 것 같아서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렬을 정하신 다음에 입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고요.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내신이 제일 중요해서 내신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면접에서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체험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내 경험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이 있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잘 면접도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발표를 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래님의 실제 경험과 유익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김미래님 잠깐 아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다음 강연 이후에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지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이희주님께서 일반직 지역인재 7급 채용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이제 그 월요일자로 과가 바뀌어가지고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뭐 PPT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라고 고민한 결과 이제 저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하니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는 면접과 필기시험 등등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이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선발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대졸자 혹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의 이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선발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습으로 근무를 하고 이제 일정 뭐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7구급으로 정식 임용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습해놓고 관로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치자면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턴을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 밟고 이제 수습 9급 공무원 경우에는 6개월을 밟는 거고 7급은 1년을 밟고 그 후에 다시 평가를 받고 정식 공무원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17년도 선발 인원을 보니까 7급은 이제 한 120명 정도 선발을 했고 9급은 170명 정도 선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저희 7급 수습 7급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그려봤습니다. 먼저 이제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석차 10% 이내, 이게 이제 대학교 학과 석차 10% 이내에 들고 이제 토익 700이 넘고 한국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그 교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총장 추천을 받아서 이제 피셋이라는 요게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인데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세 가지 과목이 있고 40문제 각각 40문제에 90분 시험입니다. 그 필기 시험을 치고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흔적이고 이제 버리기 전에 이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이제 보려고 찍어놓고 버렸습니다. 이제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은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6시 퇴근 꼭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심지어 정말 밤을 새면서까지 일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리마인딩을 하기 위해서 저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여기 보시면 저쪽에 이제 뭐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기본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썼던 이면지,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고시 사이트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고시.go.kr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기출 문제를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 몇 년치 기출 문제를 풀고 했던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이게 연습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는 강하고 분명히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논리 40문제 90분인데 그럼 마킹 시간 빼고 한 문제 2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 푸는 유형이 있고 잘 못 푸는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익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문제 딱 풀 때 이 문제는 내가 1분 30초 내에 끊을 수 있겠다.
이런 게 감이 오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럼 그거부터 확실히 맞추고 그 다음에 2번을 봤는데 이거는 지금 내 뭐랄까 능력으로는 2분 안에 풀기가 어렵다. 그럼 일단 스킵을 하는 겁니다. 시험 40문제를 거의 선택과 집중으로 확실히 맞출 문제 따다닥 풀어놓고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중자 도전하고 난이도 높은 고자 도전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익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면접 필기 합격하고 면접 준비한 방법인데 첫 번째로 저도 공직박람회 참가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번이 현 공직자 모의 면접 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모의 면접을 받았고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뭐 어떤 부분에 뭐 답변이 조금 미진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또 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실질 제가 면접장에 가서 면접을 할 때 상당히 도움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직박람회 오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중앙부처들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돌면서 내가 정말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제 궁금한 부스를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자료도 얻고 그러면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합격하고 나면 저 때는 이제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카페들이 많이 생겨서 합격자들끼리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다 각자 평일에는 뭐 바쁘니 뭐 이제 주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월수나 뭐 이렇게 저녁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공부했던 것들 양로로 나눠주고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4번이 이제 korea.kr이라고 이거 이제 정책 브리핑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냐면 각 중앙부처 모든 보도자료가 이 안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이제 내는 보도자료의 플랫폼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산업부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다 읽어보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현안이 뭐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점 추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가서 면접장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보다는 공직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렇겠죠. 되는 거랑 하는 거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마인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최대한 내 적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했었고 여기에 제가 기재는 안 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문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뭐 신문을 꼬박꼬박 많이 읽진 않아서 좀 후회스럽기도 했는데 확실히 매일 신문을 많이 읽어야지 이게 각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정치 등등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뭐랄까 트렌드나 뭐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배경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뭐 견해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문은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사견입니다. 이제 요거는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바쁠 때는 정말 바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어제 뭐 한 1시 반, 2시까지 일을 하다가 세종에서 쪽잠 자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 자체가 상당히 책임감도 많이 필요하고 그 반면에 또 자부심도 가져야 될 일이 공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점, 네, 당연히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소속은 뭐 인사팀에 있지만 그 전에 뭐 산업기술개발과와 대변인실, 홍보 담당도 해봤고 이제 R&D 부서에서 일을 해봤고 이번에는 또 인사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자기 뭐랄까 뭐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성취감 이렇게 얻는 거에 있어 가지고 말로 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이게 얻는 게 많다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첫 번째가 먼저 가치관을 정립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돈, 명예, 일, 여유 등 이 가치들을 양립해서 뭐든지 얻을 수 없어요. 다 한 번에 똑같이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우선순위를 나눠야 돼요. 어떤 거는 좀 버려야 되고, 어떤 거는 내가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가치관이 정립돼야지 내 직무와 어떤 일을 할지 그 다음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직무랑 분야를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뭐 공무원, 공기업, 금융, 제조업, 건설, 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분명히 이게 원하는 일이 있을 거고 좀 거기에 대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발표하셨던 주무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즉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가시면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경험을 많이 해야지 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나에게 적합한 일과 직무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제 마이웨이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특히 저는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이제 사회 전선으로 나가고, 누구는 뭐 몇 개 붙었더라, 누구는 어디 갔더라, 이런 게 막 들려와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눅 들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질투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하되 본받아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멘탈에 있어 가지고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내공을 쌓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설사 어떤 친구가 뭐 여러 가지 직무에서 한 5개 정도 붙었다고 해도 그 5개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 가는 건데 붙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나 붙으면 된 겁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한자로 그냥 뜻풀이를 하자면 공평할 공자에 힘쓸 무자에 인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해요. 이런 기본적인 이제 공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특히 공무원이 이제 공직을 수행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늘 마음 깊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public servant라는 단어를 쓰고, 공직이라는 단어도 public service인 겁니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마음에 가지고 여러 가지 필기나 면접이나 준비를 하신다면 좀 더 마음 있고 따뜻한 그런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직에 들어서기까지 이희주님의 생생한 준비 과정과 잘하는 선배가 들려주는 족보와도 같은 전략 이야기 잘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신 두 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의자에 앉아 계셔 주시고요.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준비가 되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프분께서는 손을 든 관객석에 계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두 분의 강연을 듣고 궁금했던 점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질문거리들이 있으실 텐데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강연해 주신 분들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들어오는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데요? 네, 어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직 지역인재 구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렬을 고르지 못했어요. 직렬을 골랐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저는 제가 관세 직렬을 고른 이유는 제가 원래 무역학과에 진학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무역에 관심이 있었고, 사실 관세라고 하면은 거의 아시는 게 인천공항에서 뭐 진검사를 하시는 분이거나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직렬을 정하고 나서 관세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직렬을 아직 고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를 가시면 지역인재 공고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직렬마다 설명이 쓰여 있거든요. 뭐 관세지급, 뭐 수출입 조사, 아니면 뭐 휴대폰 통관 업무 이런 간략한 설명이 쓰여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설명을 참조하신 다음에 그 설명 중에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아, 나한테 맞을 것 같다 하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더 알아보신 다음에 그게 맞으시면 지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 뒤쪽 분. 네. 네, 저는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피셋을 보고 나서 면접 단계에서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직렬에 관련된 거를 좀 준비할지 아니면 저 개인에 대한 답변을 더 위주로 준비해야 될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에 좀 팁이 있을지 여쭙고 싶어서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면접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막연한 것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뭐 산업, 통상, 자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 예를 들자면 통상에 관심이 많다. FTA나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익 발전을 위해서 뭐 이러이러하게 노력해서 뭐 선양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고,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이라던가 이제 뭐 정책 브리핑 사이트 가서 현안들 보면서 관련 자료들 뽑아가지고 발췌를 해서 나름 숙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사실 기본적인 거는 그 사람의 자질을 보는 게 맞고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재인지를 보는 건 맞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를 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 필기 합격하고 면접까지 오신 분들은 사실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길 겁니다. 이 특정 기준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거기지만 거기서부터는 얼마나 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자질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문 받았던 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것을 이제 제가 현장에서 면접에서 이제 질문을 받았고, 그때 이제 제 답변은 자부심이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라라고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에 대한 자부가 있어야지 남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그래서 자부심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자부심이 자만심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그릇을 알고 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생 이제 공직을 수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제가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앞쪽 분 흰색 옷 입으신 분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지역인재 9급 준비 중인데요. 혹시 생각했던 일이랑 실제로 처음 했던 일이랑 달랐던 점이 있는지. 저도 이 관세청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하고 들어온 상황이라서 저는 사실 이 FTA에 관심이 많아서 관세 직렬을 신청했었는데요. 근데 저희 관세 업무 중에 뭐 다양한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예로 들어야 되나? 이제 뭐 통관 업무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조사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딜 가나 다 제가 처음 배우는 일이잖아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일인데 저는 이제 딱 입사하니까 제 멘토 멘티가 계시더라고요. 제 멘토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7급 선배님하고 6급 계장님하고 저를 이제 뭐 견학을 시켜주시고 이 업무에 대해서 수업 같은 것도 해주시고 하셔서 모든 일이 다 저한테는 처음이었는데 가니까 되게 저를 배려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지역인재를 입사하고 나니까 바로 교육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많이 배워라 하면서. 그래서 14주 동안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시면 어차피 다른 분들도 처음 하는 업무에 적응하신 거기 때문에 가셔서 잘 배우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제가 대학생에서 이제 취업이랑 공무원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 사실 저도 공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학사를 이제 기계공학과 나와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장단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먼저 기업에 비해서 이제 세일즈가 적다. 그건 확실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가치관을 정립하라고 했을 때도 공직을 택한다면 돈의 가치는 상당히 나중으로 보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돈의 가치를 놓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공직으로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장점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신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직무를 하고 우리 국가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 기한이나 실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정말 크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저한테 딱 물질적으로 다가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뭐 자아 형성이라고 할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취감이 또 남달라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확실히 이 직업이 저는 자부심을 느낄 만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하실 분들이 더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7급 준비하신 분한테 여쭙고 싶은데 지역 인재 준비하면서 피셋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권까지 드시기까지 피셋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 학교 교내에 그런 공지가 올라왔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다만 3개월 동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 과목을 그 기본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려면 한 달 동안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씩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나머지 2달째, 3달째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뭐 역대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 계속 풀면서 자기에 대해서 감을 잡아 나가야 되고, 이제 오답 노트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 자료 해석이 있을 때 거기 본인이 약한 그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시를 해놓고 이 섹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것도 정리하고 그 정도로 했는데, 제가 합격한 동기들 보니까 사실 준비한 기간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기간이 중요하기보다는 얼마나 그 뭐랄까 컴팩트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하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정 기간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기한과 관련해서 그 옆에 네. 김미래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방금 질문에 대해서. 네. 근데 저도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몰랐다가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4월 정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이제 필기 시험이 10월 정도에 있었는데 그 정도의 공부를 했고, 이제 여름 방학 기간에, 그리고 저희는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인데 이게 그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배워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9급 기출 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요. 근데 그 기출 문제집이 사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의 포기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 시험장에 가니까 이제 자신이 배웠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다행히 잘 볼 수 있었는데요. 한 5, 6개월 정도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지역인재 반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주 들은 게, 이제 저는 너무 짧게 공부를 했는데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자신이 최대한 열심히 했다면 어차피 한번 시험 쳐본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미래, 이희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래 자리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